앞서 보셨듯이요. 북한이 애초 예고했던 삐라, 그러니까 대남 전단 살포가 임박했음을 시사하는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을 폄훼하는 내용은 물론이고 삐라 위에다가 담배꽁초 같은 걸 올려놔가지고 남측을 비하하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냈는데요. 취재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치부 정규혜 기자입니다. 자, 정규혜 기자. 북한이 삐라를 남측에 뿌리겠다는 걸 연일 강조하면서 이번에 이제 사진 몇 장을 좀 공개하지 않았습니까? 예, 맞습니다. 삐라를 어떻게 전망이 됩니까? 언제 어떤 식으로 이제 뿌릴 것 같은데 네. 언제 어떤 식으로 뿌릴 것 같아요? 먼저 이제 삐라를 북한이 의도적으로 공개를 한 겁니다. 예. 우선 탈북민 단체들이 북한에 보냈던 대북 전단 내용 기억하실 텐데요. 북한의 최고 존엄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비난하는 내용이 담겼던 만큼 이에 맞대응하는 차원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비방한 거죠. 네. 앞서 리포트에서 보셨듯 문 대통령을 겨냥해 천치 문재인이라든가 이런 문구를 노출했고 전단 위에 담배꽁초를 올려서 의도적으로 비하하는 느낌을 연출을 한 거죠. 예. 조선중앙통신을 살펴보면요. 구체적인 살포 방식도 거론을 했습니다. 그래요? 접경 지역에서 청년 학생들이 삐라를 대규모로 뿌리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예. 북한 입장에서는 경계가 삼엄하고 북한 주민들이 출입할 수 없는 접경지에서 청년 학생들이 삐라를 탈포하는 행위를 통해서 내부적으로 긴장감을 강하게 불어넣겠다는 의도가 보입니다. 그런 장소라면 우리로 치면은 예를 들어서 민통선하고 DMZ 그 사이 그런 지역에서 뿌리겠다는 건가 보죠? 예, 맞습니다. 군대 또는 군부대들이 도와줘야만 할 수 있는 지역이거든요. 예. 그런 지역을 들어가서 직접 남쪽으로 삐라를 살포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겠군요. 전문가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북한 사람들은 민통선 그 가까이도 일체 접근 못 하거든요. 상당히 삼엄한 속에서 민통선까지 와가지고 그 적진에다가 삐라를 뿌린다. 이 굉장히 이제 퍼포먼스 영향력이 굉장할 거예요. 한 번씩 뿌리고서는 진짜 적하고 싸우는 그런 심정을 느낀단 말이죠. 위기 상황이라 당에도 충실해야 되겠다. 전문가 얘기 들어보니까 네. 북한이 또 삐라 살포하는 장면을 촬영을 해가지고 선전용으로 많이 쓸 것 같네요. 네, 그럴 것 같습니다. 자, 이 삐라 사진을 공개한 건 뭐 일종의 맛보기 보여주기식일 것도 같은데 네네. 과거에도 북한이 여러 차례 이제 삐라 살포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요즘 들어서는 없다고 사실 볼 수 있는데요. 박근혜 네. 정부 시절까지는 북한의 대남 전단 살포는 빈번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실제로 지난 2016년 초 우리 군의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에 대해서 대남 선정용 전단을 매일 배포하기도 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예. 지난 2016년 1월 13일 서울 경기도 일부에서 발견된 북한군 전단인데요. 네. 사진 함께 보실까요? 예, 이렇게 저거군요. 보시면 대조선 적대시 정책을 당장 포기하라. 이런 내용들이 담겨 있죠. 예. 또 1월 13일에서 14일 살포한 대남 전단에는 박근혜 대통령을 노골적으로 비난하는 문구와 그림 등이 담겨 있었습니다. 예. 지금 북한은 이른바 말폭탄과 사전 예고 이러면서 북한 내 선전전을 통해서 이른바 긴장 분위기를 확 끌어올리는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데 북한의 의도, 속내 어떻게 읽어야 됩니까? 북한의 과거 담화에 답이 있다고 일단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요. 지난 17일 총참모부는 대적 행위와 삐라 살포 등 4가지 군사행동 실행을 거론하면서 중앙군사위원회 비준을 받겠다고 했었습니다. 그랬죠. 준비는 충분히 해두되 최종적인 승인이 나야 감행을 하겠다는 건데요. 네. 중앙군사위는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주관할 가능성이 큽니다. 전문가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북한 주민들을 통해서 이렇게 자꾸 삐라 폭탄들을 보내겠다고 막 지금 들끓고 있는데 이건 대남 압박 수단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북한은 이른바 백두혈통이 한 말들은 꼭 실행해 왔고 그래서 적대 행위들은 연이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때문에 우리 군과 정보 당국은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가 언제 열릴지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회의에선 김 위원장이 대남 메시지를 낼 가능성도 있어서 어떤 메시지가 나올지도 주목이 되는 상황입니다. 네. 이번에 우리하고 미국 상황 좀 보려고 그러는데 미국을 전격 방문했던 이도훈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이 조금 전에 귀국하지 않았습니까? 네. 어떤 이야기들 좀 나온 거 있어요? 입국장에 들어서는 이도훈 본부장의 모습이 굉장히 어둡고 표정이 밝지 않은 모습이 지금 잡혔습니다. 저 장면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출국 때 미국을 나올 때죠. 예. 마찬가지로 입국할 때도 기자들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을 했습니다. 예. 한미 간 협의 내용의 보안을 지켜야 한다는 측면도 있었겠지만 네. 사실 굳건한 한미 공조, 북한이 오판을 하지 않도록 하겠다. 뭐 이런 류의 공감대 외에는 딱히 다른 논의가 이루어지기 어려웠던 구조입니다. 네. 일각에서는 우리 정부가 대북 제재 해제를 추가로 요구했을 거란 얘기도 나왔지만 볼턴 회고록 사태까지 터지면서 협의 자체가 불가능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전문가들의 판단입니다. 얘기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그 북한이 변한 게 없고 아무리 한반도를 잘 모르는 미국인들이 보더라도 군사대비 태세를 올리고 있는 거 아니에요. 거기서 더 양보적인 안을 내는 걸 어떻게 비추시겠습니까? 그건 결국은 이거는 그러니까 뭐 실질적으로 미국의 국가 이익이라든가 한반도의 안정 문제와 관계없이 개인의 정치적인 이익을 위해서 그냥 저걸 무슨 물건 사고 팔듯이 거래하는구나 이렇게 보지 않겠어요? 갈 길이 험난한 것 같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현 상황을 폭풍전야의 고요다 이런 표현도 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남측을 크게 흔든 뒤에 소강 상태를 이어가면서 긴장감을 끌어올리고 또 다른 도발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는 건데요. 굳건한 대비 태세 유지하면서 차분한 대응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지금까지 정치부 정규혜 기자였습니다.